너무 위험을 지거나 너무 위험을 안 지거나 그거는 나쁜 재테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좋은 재테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시장이 틀린 경우는 없었다. 시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 편입니다. 이제 박사님 몇 년 차시죠? 종사하신 지? 86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거의... 제가 34년, 35년. 그쵸. 차로는 35년 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5년 동안 금융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이 지식을 그대로 20대로 가져가시면 박사님 20대 때 어떤 재테크를 좀 하실 것 같으세요? 돈은 별로 없어요. 당연히 20대는 돈이 없으니까. 네. 네. 저는 주식을 할 것 같아요. 뭐 20대로 돌아가면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죠. 네. 주식에 대한 지식도 없겠죠. 네. 돈도 없겠죠. 네.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 돈이 없으면 투자해. 투자 활동을 해. 돈이 없다면 투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를 잘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가 돈이 없다고 봤을 때.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세 번째는 투자하라.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를 처음에는 이제 20대니까 무작정 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잃을 겁니다. 네. 저도 20대에 잃었고. 그래서 뭐 좌충우돌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작은 돈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쭉 말씀드렸듯이 투자 근력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면 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네. 방송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번 대가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의 체화로 되려면 그거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실패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으로 하면 네. 파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나도 네. 혹은 500만 원이 다 날아가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 정말 피 같은 돈이지만 그 정도 잃을 만한 돈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가상 투자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일단 한마디로 작은 돈이라도 시작해서 잃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가 20대 어떤 사람이 한 34년, 35년 주식시장에 있었던 사람이 투자 근력을 기르십시오. 네. 만약에 그 우연히 봤어요. 김 작가 TV를 봤어요. 네. 지금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고전을 읽으십시오. 투자 근력을 기르십시오. 그다음에 심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안외동파가 되지 마십시오. 너무 초단기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 초장기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순종 투자자를 하십시오. 순종 투자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유연하십시오. 정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늘의 뉴스에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를 믿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가 34년 느껴서 느낀 건데. 그렇죠. 정말 뭐 제가 4차원이 아니라면 정말 제가 몸으로 느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이거를 담아서 네. 정말 그대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네. 내가 정말 이 방송을 보기를 잘했다 싶으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사실 네. 전에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네. 존니 대표님이 출연하셨거든요. 네. 그때 존니 대표님 주식은 사야 되는 거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어쨌든 그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존니 신화. 네. 오늘 이 영상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나이대별로 네. 좀 2030과 3040, 뭐 4050 이렇게 세대별로 좀 재테크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걸 좀 연령대별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제 연령대로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가지고. 네. 일단 그러면 박사님 연령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이고. 그건 진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는 35년 차시니까 네. 어쨌든 50대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거나 네. 아니면 은퇴를 이제 곧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좀 뭘 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옛날에 50대, 60대하고 지금의 우리 60대는 다르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나 또 건강이나 뭐 또 아는 지식이나 그렇죠. 그동안 경험한 재테크 어떤 노하우나 정말 그 주식 투자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만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뿐이죠. 네.
왜냐하면은 노후가 있기 때문에, 노후가 코앞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아닌 범위 내에서 위험 관리를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혜로운 규모 안에서 저는 그야말로 주식 투자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가 저는 50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0대도 굉장히 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다음에 용기나 또 주식은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50, 60대는 용기가 떨어집니다. 네네.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40대는 거기에 용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해봤고 잘된 투자도 있었고 잘못된 투자도 있었고 네. 투자 경험도 풍부하고 네. 그렇다고 쳤을 때는 40대도 저는 주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30대 정도는 좀 해외 쪽을 너무 지금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도 해보시고 펀드도 가입해보고 네. 좀 요즘에 ETF가 많지 않습니까? ETF 투자도 좀 해보고 아주 세분된 섹터의 어떤 ETF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 ETF도 사보고 그렇게 해서 30대는 굉장히 그런 해외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연령대별로 투자는 해야 되지만 네. 좀 리스크에 대한 것들에는 좀 연령대별로 좀 다를 수도 다를 수 있겠네요.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베이스가 조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해외 투자하기에는 조금 적응력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정보에 대한 흡입력도 좀 약할 수 있고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주식 말고 개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20, 30대에서는 목돈을 주식 투자를 위한 주식 투자는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자산을 투자하기 위한 그게 뭐 유가일 수도 있고 네. 다른 상품일 수도 있는데요. 펀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위한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네.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소규모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이거를 자기 여유 자금을 다 하면 시드머니가 안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드머니가 의미 있게 모여야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해서 꽃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안정된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투자 공부를 하지만 저는 20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재테크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금도 있을 수 있고 적금도 뭐 재테크 중에 일종이기도 하고 집에 대지저금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주식 투자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고 ETF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할 수도 있는데 좀 가장 안 좋은 재테크는 뭔가요? 세상에 뭐 안 좋은 재테크야 없겠죠. 네. 근데 너무 보수적인 재테크는 저는 재테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증식되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네. 누가 이거는 위험은 굉장히 낮은데 수익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불행하게도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뭐 앞으로 발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네. 투자라는 어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험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투자는 너무 위험을 지거나 너무 위험을 안 지거나 그거는 나쁜 재테크인 거죠.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좋은 재테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개인의 성향이 개입이 됩니다. 머리핀을 하나 잃어버려도 정말 하루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조금 뭐 투자에서는 항상 이룰 수 있다라는 그걸 조금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 네.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 선호도가 달라지고 그 위험 선호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기대 수익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위험이 굉장히 낮은 상품인 네. 예금, 적금은 네. 사실 별로 네. 안 좋게 생각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할 때 미술을 땡긴다거나 네. 이런 건 또 위험한 거. 그리고 미술을 땡기거나 너무 레버리지가 크게 남의 돈으로 하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낚시의 비유를 했습니다만 낚시를 하는데 일단 기다려야 줘야 되거든요. 운이 좋으면 30분 만에도 얼마든지 대우를 낚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고기 마음이라서 물고기가 한 4시간 만에 물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남의 돈이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상품,
금융상품은 대체로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아니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어떤 그 창구에 많은 고객들이 이거를 좀 사달라고 오는 해서 이 펀드를 좀 가입해 주세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증권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감사하죠. 네. 근데 가봤더니 줄 서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내가 가입하고 싶어하는 똑같은 펀드를 사려고 지금 네. 왔어. 네. 그래서 대기표가 뭐 50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 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재테크입니다. 왜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수익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룹주 펀드다 했으면 네. 그 그룹주 펀드로 살 수 있는 좋은 어떤 투자 타이밍을 이미 놓쳤어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신문에 이제 그 그룹주의 펀드가 어떤 특정 그룹의 주식을 담는 그 펀드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수익이 높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달려가서 그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돈이 계속 쏠리니까 어쩔 수 없이 훨씬 초기에 가입한 분들보다는 높은 가격에 처음에 10,000원에 초기 가입자들이 가입했다면 이미 30,000원 됐을 때 자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돈이 몰리니까 수익은 납니다. 근데 잠깐 났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돈이 유입이 안 되면 스스로 떨어집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금융투자인들이 권유하는 것, 뭐 ELS라든지 DLS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라면서 사모님만 아세요. 뭐 이런 거는 한번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입해가지고 그 회사의 그 작은 운용사의 어떤 펀드 규모가 1,000억에서 지금 이미 2조가 됐어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네, 확률적으로. 나쁜 재테크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대중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주식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주식을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네. 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익이 많이 났으면 그쵸. 시전도 좀 하고, 맞습니다. 또 빚으로 조금 샀으면 빚도 갚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열을 정비해야 될 시점 아닌가 그쵸.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박사님이 지금 35년 동안 금융시장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결국 금융은 돈을 다루는 업종인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부자분들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으셨던데 좀 부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저도 뭐 부자를 닮고 싶은 사람인데,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일단 인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내심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주관이 좀 뚜렷하다. 네,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다. 뭐 무슨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죠. 공부라고 하면 주로 독서, 그리고 나의 행동이, 나의 투자가 맞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문가들도 여러 사람 만나서 듣고, 그런 분들이 대체로 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자라는 거는 네.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많아서 좋은 건 뭐라 생각하시나요, 박사님? 진정한 부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생활하거나 소비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어떤 자유로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네. 또 한 가지는 또 부자의 정의가 돈에 어떤 노예가 돼 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데 10원 한 장 쓰는 것도 굉장히 하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어디다 기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데 누군가에 소속돼서 누군가의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죠. 네.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으면 부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부자에 대한 정의는. 근데 종합해서 보면 결국 코스톨라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1억 마르크를 가진 사람이 주식을 2억 마르크를 샀어요. 빚을 1억 마르크를 내서. 부자가 아닌 거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정의는 참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돈이라는 것으로부터 투자나 소비, 생활이 어떤 제약을 받지 않으면 그건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완벽한 부자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자라면 돈은 많은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네. 되는 부자라고. 네. 그래서 완전한 부자는 사실은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어쨌든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자유롭다면 네. 부자인 거죠. 부자가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네. 돈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고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지금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뭐 조언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참 아주 간단한데 생각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일단 부자의 첫 결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공자 말씀 같은 얘기지만 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라는 정의가 생각을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어떻게 자기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을 다 잃어도 네. 내가 여기서 적금 든 거에서 500만 원을 꺼내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마음속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공자 말씀 같아서 죄송하지만 어떤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부자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부자가 되려면 결국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누구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주식은 투기처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튼 용어상의 이제 말장난일 수가 있고요. 네. 투자든 투기든 조금 건강한 투자 그리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은 연령일수록 네.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많은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박앤세일이 있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 기회는 적은 거죠. 박앤세일을 앞으로 맞이할 기회도 적은 거고 서프라이즈 할 기회도 그만큼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젊을 때 이 투자 근력을 키우면 평생 정말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선량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근력을 통해서 이제 감을 만들어. 네. 사람들 어쨌든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또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100명이 투자해서 10명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박사님 생각했을 때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 세 가지쯤 있다면 좀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귀가 얇다, 기회가 없다. 인내심이 없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 거의 아까 부자가 되는 네. 이유랑 반대되는 이유네. 네. 그럼 뭐 공부를 안 하면 게으르겠죠. 자기 관리도 안 하겠죠. 즉흥적이겠죠. 네. 투자보다는 매매에 집중하겠죠. 네. 생각보다는. 생각은 짧고 투자의 시세를 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겠죠. 사실은 시세를 보는 시간은 짧아야 되고요. 안 봐도 되고요. 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네. 어쨌든 생각이 짧고 시세에 물론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스캐퍼 매매를 하는 분들은 예외지만 네. 그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다르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일반론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00원에 사서 105원에 팔고 다시 102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104원에까지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그렇죠. 특수한 영역이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걸 기계가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초단기 매매로 큰 돈을 벌기 어렵거든요. 네. 토막을 먹어야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 토막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투자인 거죠. 작게 하기에는 대부분 사람들 그쪽에 전문성이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투자를 뭐 한 해 한 번 하고 단패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혹시 뭐 20, 30대 분들 같은 40대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하면 결국 1억을 가지고 한 해에 2억을 만들 수는 있어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어떤 들은 정보로. 하지만 그게 투자해서 번 건 아니거든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자기가 꾸준하게 뭐 한 해 30% 벌 때도 있고 주식해서 50%벌 때도 있고 10% 벌 때도 있지만 지금 20대에 투자를 했는데 한 네. 20년 지나서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니 연평균 수익률이 평균 10%였다. 그게 투자인 겁니다. 그거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지혜롭게 뭔가 큰 실수를 안 하면서 투자했다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투자인 거죠.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벌 때는 많이 벌고 손해 볼 때는 적게 손해 벌고 그래서 계속 승률을 쌓아나가는 그 10%가 계속 쌓여가면 복리처럼 커질 때. 네, 위닝 시리즈를 계속하는 거죠. 야구로 따지면 한 번 지더라도 두 번 이기는. 요즘 또 세상에 그런 메시지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이유가
흙수저라서 네. 아니면 사회가 페어하지 않았었다. 박사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꼭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네. 네, 실제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들에 대한 배분이 커지고 있고요. 네. 소득 불균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네. 개인별로 어떤 지니 개수나 이런 걸로 보는 불평등 개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번다라는 부분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자본주의 현재 체계의 어떠한 모순이라든지 네.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추세 이런 부분들을 한탄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평생 그런 입장이 아니었지만 제 생각에는 주식 시장은 굉장히 페어하다.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페어하지 않습니까? 공평합니다. 네. 직급이 높은 영국 보리스 총리한테도 가고 저 아프리카의 난민한테도 가고요. 네, 그래서 정말 공평한데 주식시장도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주식시장에 당신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연령이 너무 많아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20대라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이라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증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공평한 거예요. 정보도 다 공개돼 있어요. 옛날처럼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비대칭적으로 전문가들만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가 공개 안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매우 페어한, 공평한, 엄페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기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적게 접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과 친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럴수록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오히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이 영상 안 봐야 되나요? 봐야죠.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뭐 김작가 TV나 뭐 이런 뉴스 매체를 보는 이유는 네. 가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가 시장의 지금 핵심 화두인지, 네. 어떤 이슈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만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 재료, 참고지표. 네, 본인이 요리를 만드는 하나의 뭐 기본적인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지 네.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항상 약간 뒤집어서 보고 거꾸로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훈련과 노력을 계속 해야 되죠. 하려면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네. 참고지표는 해야 된다. 네네.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인터뷰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완전 홈그라운드지 않습니까? 네. 촬영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촬영을 지금 수백 번을 했거든요. 굉장히 저는 이제 늘 익숙하고 큰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압박감을 좀 받았어요. 어떤 압박감이었냐면 저는 사실 장인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한 분야에, 특히 일본에는 그런 네. 장인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세월 동안 한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했다라고. 네. 박사님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35년 동안 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인터뷰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35년 동안 금융시장에 있으시면서 돈과 투자에 관해서 느끼셨던 거 뭐 한 가지 정도만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돈과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마음을 다스리는. 네, 그리고 어쨌든 깨닫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네, 그리고 시장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시장 앞에 비굴한 거하고 겸손한 건 좀 다르고요.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이 틀린 경우는 없었다. 시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앞에. 시장으로부터 배울 게 나는 너무 많다. 시장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다. 이렇게 좀 시장 앞에서 겸손하게 계속 시장을 이해하고 배우고 시장의 목소리를, 행간의 의미를 느끼려고 하는,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저는 뭐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 투자나 이런 주식 시장에 어떤 잘 대처하는데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선행 지표도 없고요. 네. 주식 시장을 완벽하게 맞추는 경제 지표도 없습니다. 투자 지표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경험과 체력을 통해서 네. 자기의 투자 체력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시장과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네. 자기의 실력으로 조금씩 그 틈을 메워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혹시 누가 이 지표는 정말 잘 맞아, 이런 기술적 지표가 정말 잘 맞아, 한 번 잘 맞을 수 있지만 그쵸. 절대로 맹신하지 말자. 이거는 뭐 다음에 또 틀릴 수도 있고 네. 또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왕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참 보물찾고다. 정말 보고다. 뭐 좋은 어떤 투자 대상이 항상 드글드글한 그런 좋은 기회의 땅이다. 매직랜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웬만하면 올라가거든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주식시장은 결국엔 명목주 지표와 물가상승률 플러스 배당금 이상으로 수익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대부분 그 국가의 가장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그죠. 그 대표 선수들이 또 바뀝니다. 좀 체력이 약해지면 네. 또 뒤로 빠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대표 선수만 골라서 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의 어떠한 그 대상을 더 친해지는 게 네. 기왕의 이 저금리 시대에 제 생각에는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주식시장 애찬론입니다. 저는 사실 박사님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올해 주식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사실 주식이 하락했을 때 좀 많이 베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제일 크게 투자했던 게 카카오인데 네. 60, 70%, 그다음 테슬라도 뭐 7, 80% 나면서 마음속으로는 좀 나이가 어리니까 약간의 뭐 자만심이라는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난 그냥 운이 좋았던 거구나. 네. 그냥 이 시장이 뜨는 장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벌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 많이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돈을 번 이유가 실력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그냥 지금 들어왔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초심자 행운을 자만심 가질 수 있는데 네. 박사님이 35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지금 자만의 마음을 욕망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김 작가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켄 피셔라는 분이 피셔 인베스먼트 회장이신데 잘 아시는 필립 피셔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네. 그분의 아들인데요. 그분이 이제 주식시장은 참 모욕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돈을 번 사람, 주식 투자에서 한번 크게 돈을 번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들, 네.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욕시키는데 달인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앞에 겸손하면 주식시장이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롱런합니다. 실패를 적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작가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자만심이 조금씩 생기려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재테크 전문가의 너무 구루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다 눌러주시고 겸손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주식 투자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박사님께서 처음 김작가TV에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10권의 코로나 투자 전쟁 이번에 집필하신 책이죠. 이 책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사인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독자들 이벤트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질문은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책의 이름이 이제 코로나 투자 전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네. 저자 이름은 오늘 출연하신 분의 이름을 맞추는 건데요. 1번이 이제 이강수, 2번이 김일구, 3번이 3프로, 4번이 김한진. 이 보기 4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을 맞추시고 그다음 이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총 10명을 선정해서 박사님 사인 들어간 도서를 직접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김한진 수석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